덕지건장 프로젝트 덕업상권 시작합니다. 와우. 굉장히 신선하네요. 네. 자, 연재를 거르지 않고 있고요. 네. 앞으로 15년 동안 안 네, 걸었고. 저희랑 똑같이 연재를 거르지 않았던 분 조산명 씨의 명작 만화 드래곤볼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저 슈키라 담당하고 있는 CPD고요. 네, 저는 KBS 라디오에서 라인 덕후를 담당하고 있는 최 PD고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네, 그리고 한 분 지난 화에 이어서 이번에도 모셨어요. 네, 드래곤볼 덕후 1인자 최고봉 네. 테일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항상 가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냥 좀 저희가 출연료도 얼마 안 드리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해드려야 돼요. 죄송해요, 저희가.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라도 좋게 해줘야지 기분도 나쁘게 하고 돈도 안 주고 이러면. 그리고 실제로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시고. 자, 이번 주에도 드래곤볼 다뤄볼 텐데요. 네. 자, 드래곤볼 하면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초사 여인, 에네르기파. 네,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다들 해보지 않나요? 그 샤워하면서 머리 감으면서 초사 여인 머리 만들기 이런 거. 네. 그랬군요. 동의 안 하는데. 아니요, 그 뭐죠 이거? 옛날 무스? 샴푸? 무스로. 아, 오랜만에 듣는. 그러니까 네. 저분은 진짜 본격적으로 해보신 거고 저는 그냥 샴푸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머리 감으면서 샴푸 발라고 이렇게 세워봤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 뾰족뾰족하게 아. 손오공 머리. 네. 물론 바로 다시 샤워해서 바로 죽이고 나왔지만 아. 뭐 사진 같은 거 찍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아니요, 그렇진 않고 네. 좀 딴 얘기지만 영웅 본색은 제가 몇 번 해봤는데輕輕笑聲，再為我送溫暖，你為我注入快樂強電。 아, 영웅 본색. 네. 성냥개비 물고. 그리고 예전에 바바리 입고. 네, 재개봉했을 때 네. 극장에서 그 바바리랑 총이랑 성냥개피를 그 포토존을 만들어줬었어요. 아. 그 옛날 그 하얀 그 소품을 딱 해놓고. 네, 그래갖고 그 사진 찍어갖고 지금도 인터넷에서 짤로 잘 쓰고 있죠. 궁금하다. 그리고 저런 것도 있었어요. 왜 지난 화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드래곤볼 세계에서의 수련의 중심은 중력을 이기는 거거든요. 무게를 이기는 거. 그래서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많이 했냐면 발목에 이렇게 납덩어리라든가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 네, 이런 거 차고 다니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놓고 이제 줄넘기 하고 막 아. 그거 네. 벗어놓고 이제 줄넘기 하고. 그렇죠. 이렇게 딱 피콜로가 마치 이렇게 그 어깨 뽕 뽕을. 이거 딱 내려놓는 것처럼 네. 그거 풀고 농구 시작하고 네, 약간 그런 거 있었죠. 저는 그거 만들었었어요. 스카우터. 아, 네, 아, 셀로판스 이렇게 오려갖고 뭐 이렇게 당시 만들어갖고 이렇게 딱 달고 다니고 돈이 그랬는데. 없으니까. 그쵸. 있는 친구들은 사실 사기 쓰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난 만들었는데. 뭐 산다고 해서 별거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저는 게임도 되게 많이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해요. 그 페미콤으로 이제 롤플레잉 게임으로. 있는 집 자식이었네요. 페미콤이요? 드래곤볼 Z 1, 2, 3를 네.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 그 팩도 이제 산 게 아니고 빌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짧은 기간 사실 이게 짧은 기간 깰 수가 없는 게임인데 아하. 굉장히 열심히 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제가 그래서 인생에서 IQ 점프 말고 처음으로 돈 주고 산 만화책이 그 드래곤볼이었어요. 주급받았는데 초등학생 때 그거 받아서 단행본 사고 이랬었어요. 그 기억이 나는구나. 그럼요. 난 둘리 뭐 이런 거 같은데. 하긴 뭐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는 다들 뭐 문제집 산다고 받아놓고 그 돈 빼돌려서 사고 다들 그랬었죠. 많이 했죠. 뭐. 네. 아닌데요. 문제집도 안 샀구나. 아니 저분은 게임기가 있었던 거 보면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2만 원짜리 페미콤 팩도 빌려서 했다니까. 강기자 은수저설. 은수저까지 금수저까지는 아니고. 금수저까지는 아니에요. 은수저까지. 네, 금수저였으면 팩도 샀겠지. 과분하네요. 이거 하나 했었다 은수저까지 올라가고. 네,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광고를 듣고 와서 한번 드래곤볼 성인편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유부남 성인편. 네. 유부남 손오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스피디 드디어 오는군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겨울? 윈터 이즈 커밍? 아니요, 만화. 아, 그거. 액션.
シンジ仲間だ 보라 어드벤처. 그리고 始まる 남자 レースがインターハイが 방대한 일본 만화의 망망대에서 건져올린 위대한 32작품. 위대한 망가는 대단히 매혹적인 만화 가이드예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만화 안내서. 위대한 망가. 대호평 탈매즈. 아 이건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닌가요? 로그프레스. 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무슨 표정? 정말.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고너 팟캐스트와 요로한 스폰서노 덕분에 보내드립니다. 예, 광고 듣고 오셨고요. 자, 그 성인이 돼서 이제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요. 그렇습니다. 네. 사이어인 편. 그 안 그래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꼬리가 달려 있다는 게. 그렇죠. 예, 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아무튼 그 세계가 자체가 사실 좀 이상하긴 하죠. 국왕은 개고. 네. 은유인가 대단한 은유? 일이죠. 예. 은유. 아, 그런 말 하면 잡혀갑니다. 정말? 나 다음에부터 안 나오면 그런 걸로. 택배 받은 걸로. 그 동물들도 말을 해요. 막 네. 거북이 그 무천도서가랑 같이 있는 말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계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꼬리 달린 남자 손오공의 출생의 비밀이 이제 밝혀지죠. 바로 이제 사이어인이었던 건데 혹성 베지터, 그러니까 야채 행성에서 태어난 카카로트. 네, 당근이라는 당근이죠. 사람이죠. 캐롤. 어느 날 형이 찾아와요. 라데츠라는. 그래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일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철거 용역 같은 거잖아요. 네. 용역 깡패. 네, 용역 시구적이구나, 깡패예요. 이제 별에 찾아가서 사람들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다음에 그 빈 땅을 이제 개발업자한테 파는 건데 아무튼 우리의 정의로운 손오공이 그런 일에 가담할 리가 없죠. 아무튼 그래서 형이랑 싸우고 뭐 그다음에 동네 형인 원래 동네 형이었던 베지터랑도 싸우고 형이 맞죠? 예. 네. 몇 살 형이? 5살 5살요? 위에. 아무튼 그게 사이어인 편의 어떤 설정이랄까? 네. 큰 줄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5반이 나오잖아요. 5반. 너무 귀엽지 않아요, 5반? 잠재력의 끝판왕 5반. 좀 너무 귀여워갖고, 심쿵해, 심쿵. 리즈 시절이죠, 리즈 시절. 컸을 때도 꽤 귀엽던데, 그래도. 컸을 때? 어때? 9살, 뭐 12살 아니, 때까지? 그냥 그 고등학교 성인 됐을 시절에도. 아니. 네. 어렸을 때가 이쁘죠. 진짜 그 할아버지 사선구 이렇게 딱 위에다 약간 이렇게 딱 강시같이 해놓고, 해가지고 나올 때? 그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전성기가 너무 빨리 왔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등장했을 때가 제 기억으로 4살인가? 네, 그러니까 4살. 애를 되게 금방 만들었네요. 치치볼 어떻게 한 걸까? 아니, 그렇잖아. 뭐야 갑자기? 아니, 그렇잖아. 아니, 그 보면 둘이 시골에서 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다지 또 즐길 게 없어요. 네. 그죠? 뭘 했겠어요? 왜 아프리카에서 애가 많이 이렇게 태어나는데요? 할 게 없어. 결혼도 모르던 사람인데. 오공은 흡수가 빨리 배우니까 흡수 능력이 좋은 걸로. 그냥 지구력의 또 끝판왕이나 또. 죄송합니다. 네. 아우, 굉장히 질펀한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유부남이 돼서 이제 나타나는데 스카우터가 이제 등장을 해요. 네, 사이어인과 함께. 그거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굉장히 심플했죠. 네, 스카우터 도대체 어떻게 머리에 옆에 붙이는 건가요? 장착을 보면 어떻게 하는 그냥 건가요? 귀에 네. 딱 그러니까 요즘 조금 세밀하게 나온 걸 보면 귀에 하면 귀 그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딱 이렇게 붙는 귀에 그런 붙어서. 느낌으로 이제 가더라고요. 실제 지금 판매하는 제품으로 나오면 다 머리에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 만화상에서는 네. 뭐가 없잖아요. 네네. 연결된 그래서 게. 착용하는 사람의 그 귀에 맞춰서 이렇게 네. 움직이는. 그리고 실제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쪽만 색깔이 들어가서 네.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근데 걔네들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우는지 이 초록색 뭐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색깔 들어보는 거 차보셨나요?
그럼요. 오, 아니 그냥 아니 금수저, 은수저 아닌 것 같아. 금수저인 것 아니, 같아. 그 제품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그런 식의 뭐 어떤 뭐라고 하죠? 뭐 셀로판지 말고 플라스틱으로 된 아크릴. 아크릴. 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많이 장난들을 하잖아요. 근데 해보면은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이 스카우터가 전투력 측정기라고 알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와이파이도 되는 것 같고 블루투스도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아니, 이게 끼고 있는데 다 들리잖아.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거죠. 감시. 그렇죠. 네. 주변에 다 들리잖아요. 이게 프리저한테 이게 그대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마치 블랙박스 같은 역할. 맞아요. 대단한 기술의 집약체네요. 뭐 블랙박스에 뭐 통신기에. 그러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저기 프리저가 드래곤볼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렇죠. 결국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통신 그 과학 기술로 치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캡슐 나왔을 때부터 호이포이 캡슐 나왔을 때부터 아니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과학 기술이 그렇게 발전한 곳인데 그 외계라는 곳이 보면 삶의 수준은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아요. 원주민들처럼. 네, 저기 나메크성 친구들도 보면 드래곤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과학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나무 심고 있고 밭 깔고 있고. 네. 그 뭐 과학 기술 문명이라는 게 원래 이제 한쪽으로만 발달하게 돼 있는 거니까. 전쟁 쪽만 좀 유독 발달한. 나메크 성인 같은 경우는 일단 식사도 필요가 없는 종족이니까. 그러니까 그 좀 약간 뒤에 만들어진 후설정 같은 개념이기는 한데. 이제 원체 무력도 없고 이제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드래곤볼을 허락해줬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맞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그 나무도 심는 게 그 친구는 물만 마시면 되잖아요. 나메크성에는 그거는 이제 원래 초반부터 있었던 설정이었고 맞아. 그러니까 뭐 딱히 드래곤볼이 있어도 그걸 악용하거나 그럴 만한 소재가 없었는데 그 나메크 성인이 지구에 오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탐욕과 결합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되게 됐다라는 것들이 이제 뒤에 또 이제 내용이 좀 나오게 되죠. 그 나메크인 물 먹는 거 듣고 이제 떠올랐는데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전에 저 한 중학교 때 무슨 드래곤볼 비서 비슷하게 해서 약간 해적판 그런 책 같은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드래곤볼 비밀 초연구. 드래곤볼 비밀 초연구. 일본의 드래곤볼 덕후들이 쓴 책. 강 기자의 위대한 망가도 이쇄를 아직 못 찍었는데 이 책은 한국어판도 이쇄를 넘김.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그 지은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답을 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가령 아까 왜 구강이 개야 이랬는데 거기서 답을 내준 거는 얘가 드래곤볼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럴듯한 해답을 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메크인이 이제 물을 마신다고 돼 있는데 사실 근데 물을 마시는데 이빨이 필요할 리가 없잖아요. 치아가. 근데 치아가 있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직까지도 경계를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오반과 크리링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만 마셔도 돼요 라면서 이제 경계를 풀지 않고 물만 마셨다 뭐 이런 얘기가 실려 있는 책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책이 그러니까 그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도 당연히 이제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그때는 인터넷 시대는 아니지만 그런 모임이 있었으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드래곤볼 소년회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이제 드래곤 그 책이 나올 때 당시가 부후편 나오기 전 그러니까 셀전 막바지 될 때 정도 나왔던 책이었는데 그 거기서 나오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을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이면은 과학자도 있고 뭐 부자 있고 뭐 여러 직업을 가진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학군들이 있으니까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펜북이구나.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연구서인데 이게 실제로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슈에이사나 이런 그 출판사에서 발매를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도 여러 드래곤볼 그런 연구 모임에서 내는 그런 드래곤볼의 비밀을 푸는 그런 책들이 드라곤의 비밀. 네네, 뭐 1년에 거의 보면 1년에 한두 권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네, 그러니까 매 나오고 뭐 증세도 되고 이래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뭐 일환이었죠.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딱 듣는 순간. 그 스카우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이 스카우터가 이제 서사적으로 주는 어떤 이제 장치가 있죠. 일단 이 몰입감을 자아내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쉽게 예를 들면은 프리더의 이제 처음 전투력이 53만으로 나오죠. 그 유명한 대사. 私の戦闘力は50
53만です. 제 전투력은 53만입니다.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른 굉장히 강한 어떤 부하들이 뭐 2만 3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다른 애들은 걔네보다 훨씬 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은 그것보다 훨씬 약하고 도대체 이 53만을 어떤 방법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 과연 가능은 한 걸까? 이렇게 이제 많이 시선을 끌고 몰입을 당연히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그렇죠. 수치화한다는 게. 네. 이런 장치. 53만과 2만 3만과의 갭은 너무나 크니까. 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년 만화의 어떤 좀 전통처럼 또 이어지기도 했고. 가령 원피스에서 이제 현상금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현상금. 네. 그쵸, 그게 맞아. 이제 어떤 그 힘의 강함이라든지 뭐 어떤 위력, 세력 같은 거를 이제 좀 암시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죠. 이 사이어민 편이 앞에 거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제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시점이잖아요. 네. 기존과 달라졌을 때 뭐 재정비를 하고 난 후에 뭐 어떤 점들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일단 무대가 넓어졌죠. 우주로 우주로 무대가 넓어져서 마음껏 그러니까 이제 지구라는 제한된 이미 사실 피콜로 편에서 주인공들은 신을 넘어섰기 때문에 대체 그러니까 이 자체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게 뭐 어떠한 작품을 봐도 그 어떤 액션 영화나 만화를 봐도 주인공이 아무리 강해도 전설의 고수일지라도 넘어설 수 없는 영역, 죽음 그리고 미지에 있는 뭐 신이라는 존재라든지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데 드래곤볼은 그걸 우습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일단 지구 안에선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인기는 너무 좋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열심히 생각을 한 결과 이제는 우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림체나 이런 부분도 그 전에 좀 동글동글하고 이런 그림체에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의도적으로 좀 극학풍의 액션에 조금 더 적합한 신체라든지 이제 근육도 점점 이렇게 비대해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면서 뭐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지만 일단 본격 액션 만화로서 이제 들어가는 장르 자체가 이제 더 이상 개그라는 틀을 벗어난 그렇죠. 개그가 확 줄었어요. 그 시점이 된 게 이제 사이어인 편부터. 미국에서는 뭐 그래서 이게 SF로 분류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게 또 일단 그 일본의 이제 마케팅 방법이기도 한데 반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적판 때문에 프리저 편을 먼저 봤지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게 애니메이션이 드래곤볼이 넘어갈 때 소위 말하는 드래곤볼 Z편부터 넘어가요. 마치 요 사이어인부터 스타워즈에서 4, 5, 6편이 그렇죠. 먼저 하는 거랑 그래서 비슷한 거네. 뭐 만화책이 나와도 마찬가지고 그게 먼저 나오고 앞에 프리퀄처럼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사람들도 나름 자기들 그 조사를 했을 때 결국에는 좀 금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돈이 되는 그러니까 상품성이 있는 이야기가 이 이제 사이어인 편부터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윤영기 편이 따라가는. 하긴 또 개그 스타일 자체가 좀 미국 사람들하고 안 맞는 측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미국은 그렇게 어린 여자애가 훌렁 벗고 그러면 난리 나죠.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서 또 드래곤볼 같은 경우 이 Z편부터 넘어가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완전히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만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약간 컴플렉스 같은 부분, 그러니까 그거를 야구로 따지면은 뭐 이치로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그 어떤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일본 야구가 통한다는 걸 보여줬듯이 그 전에 뭐 건담, 에반게리온, 일본이 자랑할 만한 작품들이 사실 미국에서는 사실 미국은 디즈니가 있고 뭐 물론 그때는 없었지만 픽사도 있고 이런 거대한 시장이 있는데 사실 저예산으로 만든 일본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반응을 얻기란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매니아들은 생겼지만 근데 드래곤볼이 넘어가면서 굉장한 인기를 그러니까 일단은 그 소년 비디오 부문 뭐 판매 부문에서도 1위 그리고 2002년 2003년 미국 연속 검색어 순위 1위 그러니까 전 분야에서 검색어 순위 1위요? 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을 묶었을 때 에도 전체 2위예요. 드래곤볼. 드래곤볼이. 1위가 파멜라 앤더슨의 그거에 이어서 2위였고 그래서 그 DVD만 한 3천만 장 이상이 팔렸다 그래요. 드래곤볼 Z DVD가 그러니까 그런 홈 비디오 시장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렸고 그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이후드라고
그 네, 영상에 알아요. 네. 거기서 이게 같은 배우들로 진짜 15년인가 12년인가 뭐 쭉 찍잖아요. 네. 주인공이 어렸을 때 보면 집에 드래곤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드래곤볼이 선택이 됐을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소년들 어떤 그런 친구들한테 굉장히 이제 먹혔던 그러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또 미국에 지금 활발하게 진출하게 되는 어떤 또 이제 신호탄이 되기도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죠. 아무래도 뭐 액션도 많고 하니까 임팩트 있는 걸 먼저 주겠다 그런 전략이 있었나 보네. 아까 시작할 때 손오공이 진짜 어른이 됐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근데 뭐 아버지로서는 실격이다 이런 말들을 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뭐 블로그에서 봤는데 네. 어떤 분이 아주 글을 잘 쓰셨더라고요. 이제 손오공 흑수저론에 대해서 이제 쓰신 글을 봤는데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이제 손오공은 이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잖아요. 그쵸, 계룡남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흑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굉장히 운이 좋아서 지구라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발전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곳에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성장을 했고 이제 또 부루마라는 굉장히 이제 금수저와의 만남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신의 어떤 그 신분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죠. 그게 이제 결혼인데 이 배우자를 이제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아니 근데 치치 우멍 딸인데 괜찮지 않나? 근데 이제 그 불행의 시작이잖아요. 서로 맞지 않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손오공은 이제 남편으로 보자면은 뭐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늘 백수였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도 이해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흑수저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12살까지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게 뭐 아들한테도 반영이 돼서 여전히 얘를 이제 쌈박질 시키는 전투원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흑수저의 한계다라는 식의 어떤 글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공감이 많이 되고 반대로 이제 베지타를 보면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베지타는 결혼도 잘했어. 그렇죠. 금수저는 또 금수저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네. 망한 왕족이긴 하지만 뭐 지구 최고의 기업 캡슐 코퍼레이션 부루마 아빠 브리츠 박사가 만든 쩌는 회사 야무치 푸알 오룡 베지터가 빈대 붙어 사는 곳 지구 최고의 기업 총수의 딸과 그러니까. 결혼을 했죠. 어쨌든 뭐 교육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쳐서 이제 가족 전체가 이제 고통받는다 뭐 이런 흑수저론인데 제가 손오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우마왕이 어쨌거나 왕이고 옛날에는 돈도 되게 많았으니까 보물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딱 무천도사가 날려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엄청난 교육열과 아빠의 무관심 이게 요즘은 또 3대 키워드잖아요. 아이가 결국 학자 됐잖아.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요, 사실 오반도. 그래요. 일단은 뭐 남편으로서의 오공은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다. 매우 문제가 가ವೆ 있다. 그런데 사실 뭐 아버지로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중간중간 보면은 오반이랑 같이 낚시를 하는 장면도 있고. 아, 그랬었나요? 네네. 셀편에 보면은 이제 낚시도 하러 가고. 이타. 미로요, 호라. 늦게 사카나가 있어. 그놈湖. 이제 직접 날아낼 수도 있는 사람인데 차를 가족이랑 차를 몰고 뭐 이런 이제 장면들도 나오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일단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 손오공이란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선한데 사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감정이 어느 정도 결여가 돼 있는 그래서 누구한테나 선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인데 특별한 감정을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드래곤볼 내에서 그런 감정을 가장 많이 허용한 게 크리링.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설정상으로 원래 사이어인들은 뭐 어떤 혈육의 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결여가 돼 있고 베지터는 왕족, 근데 왕족이기 때문에 왕족은 다 그런 자기 혈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 가족애가 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정으로 풀어놓긴 했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이 손오공이라는 캐릭터가 그 토리야마 아키라랑 굉장히 비슷해요, 성향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토리야마 아키라가 굉장히
성공한 작가이고 네. 일본에서는 굉장한 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한 부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엄청난 부자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는 좀 심하게 말할 때 자기는 인간 혐오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하는데 사람들의 평가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선하고 만나면 이제 유머도 많고. 근데 네네. 토리야마 아키라라는 사람 자체가 그 어떤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주변에 정말 친한 사람들이 없어요. 네, 정을 안 주는. 그러니까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편한 동네.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선 자기는 토리야마 아키라가 아니라 그냥 동네 아저씨, 동네 형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말 편안함을 느끼는데 거기를 벗어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향들이 물론 저도 뭐 그분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네네. 인터뷰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느껴져요. 그래서 본인도 그 얘기를 해요. 손오공은 약간 착하지만 삐뚤어진 감정이 있는 캐릭터인데 결국에는 나를 닮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그러니까 본인 작가가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오래 그려야 되는 캐릭터한테 그 성향이 그냥 한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손오공도 부성애가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피콜로가 가진 남의 귀는 성별이 없으니까 모성의 일지도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사실은 형이죠. 그쵸,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렇긴 한데 그 츤데레 피콜로 진짜 츤데레잖아요. 근데 그 사이어인 온다고 손오반 데리고 가갖고 이렇게 막 멀리서 지켜보면서 사과 던져주고 굶어 죽지 말라고. 그리고 어쨌거나 나중에 오반이 이렇게 뭐 옷 같은 거 맞춰 입고 하는 거 다 피콜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아빠 그리고 알고. 피콜로가 죽을 때 그 오반을 지켜주다가 결국 죽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딱히 마지막으로 넓어. 남기는 말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재미로 정말 손오공의 인성이 개차반이고 아버지로서 실격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뭐 진지하게 대답을 하면 사실 오반이 뭐 초반에는 피콜로 옷 입고 나메크성 갈 때 그렇게 가긴 했지만 결국엔 막판에 부랑 싸우고 할 때는 아버지랑 똑같은 옷을 또 입거든요. 결국엔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그냥 아버지로서 이렇게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되게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을 물론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들이 아빠를 품어준다는 맞아요. 느낌? 네. 그런 삶을 나메크 성에 갈 때도 이제 크리링이 이제 피콜로 옷을 챙겨온 오반이를 보면서 야 너는 정말 피콜로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할 때 오반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お前本当にピッコロを尊敬してんだな。お父さんと同じくらい。 네 맞아요 아버지랑 비슷할 정도로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오반이는 아들 입장이니까 자기를 지켜주고 우주에서 가장 강한 어떤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자체만으로 존재만으로 갖는 또 존경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오반에게는 그러고 보면 이제 아버지가 둘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그 피콜로가 오반을 이제 지켜주고 이제 죽는 장면이 사실 드래곤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대망의 이름을 이은 자가 고작 情けない話だぜ。ピッコロ大魔王ともあろう者がガキをかばっちまうなんてよ。最低だ。 대망의 이름을 이은 자가 고작 어린아이 맞아요. 때문에 준 건데 이거를 고작이라고 할 수 없게끔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 동생 여동생인데 순정 만화 같은 건 안 보고 이런 소년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분이랑 비슷하네. 열혈 뭐 이제 그런 타입인데 이 장면을 보면은 늘 울더라고요. 예전에 우는 걸 봤어요. 실제로 왜 울어? 그랬더니 피콜로가 들었어. 그만큼 여기가 주는 어떤 그 정말 압축적인 이 감정이 대단해요. 울먹울먹했었어요. 네, 진짜 좀. 그 이후에 이것만큼 강렬한 어떤 감동이란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건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하긴 사람들이 죽을 때 친구들 죽고 할 때 보면은 별로 이렇게 임팩트를 남기지 않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크리링 죽을 때마다 그 리액션이라던가 이런 게 별로 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피콜로도 죽었지만 손오공도 죽었죠. 그렇죠. 손오공이 여기서 죽죠. 그렇죠. 그 주인공을 죽인 마다예요. 물론 뭐 드래곤볼로 살려낸 전력이 있으니까 죽였겠지만 너무
그래도 일찍 죽어버린 느낌. 그러니까 새롭게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새로운 편이 시작이 돼서 금방 죽어버려서 맞아. 조금 당황스러웠었어요. 아마 역시나 제 생각은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연재 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이어진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의 큰 단락이 끝나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즌이 들어간다는 느낌은 분명한데 그러니까 점프에서 처음 연재하는 작품들에 약간 애로한 요소를 넣어가지고 임팩트를 줬던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초반에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그냥 손오공이 그냥 강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 죽여볼까? 막.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죽음이 극복이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라는 전제가 있지만 거기에다가 이 지구 이미 신한테까지도 무수 수련을 받았는데 여기서 오공을 더 강하게 만들려는 요소라면 결국에는 저세상의 개왕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부차적인 것까지 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어떤 타고나면서부터 강했던 베지터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흑수저였던 오공이 오공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니까 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어떤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개왕, 뭐 염라대왕 그쪽 세상까지 세계가 확장이 됐는데 개왕이라는 존재가 뭐 다른 데서도 등장하는 그런 거예요? 뭐 원형이라는 게 있을까요? 잘 와닿지 않아요. 사실 개왕이 이름부터가 뭔지가. 생소해요. 개왕이라는 그러니까. 건. 은하계의 왕이라는 뜻이죠. 은하개왕. 네. 그래서 개왕은 몇 명이 있죠? 4명인가요? 총 5명입니다. 명인가요? 우선 대개왕이 있고요. 대개왕 밑에 이제 북쪽, 서쪽, 동쪽, 남쪽 이래갖고 한 은하를 구역을 4개로 나눠서 이제 4명의 개왕이 이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은 지구의 신이고 그렇죠. 신은 뭐 이제 따지면 이제 뭐 남해크성인. 과장님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 위에 이제 뭐 상무나 전무님 정도 되는 게 이제 개왕들인데. 근데 이제 이 개왕들 같은 경우는 요것도 약간 후설정이기는 해요. 작품 할 때 설정은 아니었고 이제 보면 또 이제 개양신이라는 존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후설정으로 만들어진 걸 보면 이제 신계수라고 하는 이제 신계수라고 하는 이제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색 열매가 열리면 개왕신이 되고 일반 색깔의 열매가 열리면 이제 그 존재들이 개왕이 되는데 뭐 수명은 한 7만 5천 년 정도라고 하고요. 7만 5천 뭐 년.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죽으면 뭐 그냥 다시 또 골이 하나 뜨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4개의 구역을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들 좀 유머러스하고 가이요 가이오자 개왕에게 유머를 배우면 당신도 웃음 사망꾼. 개왕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개그로 이제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선발하고 그러죠. 개그로. 난이도는 굉장히 낮고요. 네. 근데 그게 신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절대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목숨이 죽는다는.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또 원작자가 신들 관련해서는 이제 신들이나 혹은 적들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항상 레드리본군도 마찬가지였고 베지터나 프리저도 키는 굉장히 작잖아요. 셀 정도가 조금 어긋나는데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가 갖고 있는 게 대단한 존재일수록 외형은 작고 좀 코믹함 그게 더 재밌지 않겠냐, 그게 더 반전이지 않겠냐. 큰 애보다 작은 애가 세고 구강이 강아지인 것도 더 대단한 존재가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정치적이나 그런 요소를 생각할 만한 사람은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뭔가 권위 있는 존재가 실제로 그렇게 보이면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제 그거를 초지일간 좀 유지를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폼 잡는 거 싫어하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 사이어인 편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손오공이 평생을 안고 갈 라이벌이 생겼다라는 거? 그쵸. 베지터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우선은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했대요. 그리고 아까 이제 사실 나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베지터가 연상이 아니었어요. 베지터가 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뭐 디테일하게 짜는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이쯤에서 이제 나와줘야 되는 캐릭터라서 이제 베지터라는 캐릭터를 만들었고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머리는 솟아 있고 여기는 뭐 약간 M자. M자에 약간 남성형 탈모가 있죠. 이런 캐릭터가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될 줄은 본인도 이제 몰랐고 사실은 그냥 한 번 등장하는 그냥 그 중간 보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캐릭터를 만들었고 뭐 나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연하라고 더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리고 건방진 천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연상이 되게 된 건 나중에 뒤에 설정집을 만드는 그 편집팀에서 그 연도 배열을 하면서 이제 그 베지터를 5살 위로 만들어 버린 거죠. 뭐 이유는 딱히 없었어요. 딱히 없고 그냥 그 사람 그러니까 토리야마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그냥 그걸 보서 설정을 이제 설정집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베지터가 나이가 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게 더 어울리긴 네, 그게 더 맞긴 해요. 그걸 그냥 손오공이 지구로 보내진 과정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리고 뭔가 나보다 어린 애가한테 이렇게 계속 진다는 게 뭐 억울할 수도 있고 왕족도 아닌 게 그러니까. 하급 사여인 어디 흑수저가 그러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토리야마 아키라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다른 제작진들이 만든 설정을 그냥 그대로 그냥 용인 혹은 인정한 케이스죠. 그리고 둘의 관계를 또 가장 잘 보여주는 또 대사가 이제 대단원에 나오는 말이 있죠. 이제 베지타가 이제 카카로트를 인정하는 말인데 이제 마인부와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면 자기는 이제 범접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힘내라 카카로트, 네가 넘버원이다. 이 대사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망가 쪽에 이제 명대사 책이 일본에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조금 사서 보면은 꼭 그 대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따로 띄워놓으면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게 우리는 맥락을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베지터라는 캐릭터를 보면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애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베지터라는 캐릭터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 손오공과의 어떤 그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비로소 이제 또 완성돼가는 정말 대단원에 어울리는 이런 대사 아니었나 싶어요. 그거는 이제 막판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고 베지터를 저희가 초등학교 때 드래곤볼을 봤잖아요. 이 베지터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배운 단어가 긍지예요. 초등학생이 긍지라는 말을 별로 쓸 이유가 없는데 맞아요. 이 드래곤볼 보면서 알게 돼갖고 많이 쓴 말이에요. 긍지라는 말 저 어릴 때 되게 많이 썼는데 루피도 참 좋아하죠. 긍지. 그러니까 그 긍지란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 베지터가 가진 캐릭터를 딱 하나로 진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긍지인 것 같아요. 긍지, 뭐 자존심. 사여인에 대한 긍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 힘에 대한 긍지. 자, 그렇게 라이벌이었고 한 베지터가 이제 좀 바뀌죠. 우리 베지터가 우주로 강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좀 상황이 바뀝니다. 완전 적수였던 베지터를 이렇게 나중에 싸우기 위해서 살려주는데 나메크 성에서 이제 만나죠. 그 프리저 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구를 이제 몇 번이고 구했어요, 손오공이. 이제 강제로 우주 진출을 하게 되는데 피콜로가 죽잖아요. 죽으면서 드래곤볼이 없어졌고 그래서 드래곤볼을 이제 부활시키려고 이제 원조 드래곤볼이 있는 곳에 나메크 성에 이제 가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이제 드래곤볼 소식을 듣고 용역 깡패 대장인 프리저 일당이 이제 또 드래곤볼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맞서는 과정에서 적이었던 베지터와 협력을 하게 되고 뭐 일련의 쌈박질 끝에 손오공이 결국엔 우주 넘버원이 된다. 초사이어인이 되면서 그런 내용인데 프리저 편을 이제 좀 살펴보죠. 그렇게 센 줄 알았던 베지터가 알고 보니 그냥 거기서는 뭐 한 과장? 뭐 잘 봐줘야 한 부장 정도? 그렇죠. 기뉴 특공대 못 들어가는 그렇죠. 그 정도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사장 직속 어떤 뭐 기획팀 정도 되는 뭐 비서실장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여기서부터 할 얘기는 정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 에피소드를 물론 이것도 당연히 개인들마다 취향은 다르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에 많겠네요. 프리저 편이 최고다. 드래곤볼에서는 한국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이번에 이제 풀컬러판이 책 자체가 이제
1권, 2권, 3권 쭉 연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편, 타이어인 누구 편, 프리저 편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기획 자체를 이렇게 이제 스토리별로 뭐 내용이 누락되는 건 없는데 그렇게 이제 묶어서 나오거든요. 물론 다 뭐 판매가 괜찮게 됐는데 특히 프리저 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초판이 소진이 돼서 그래갖고 확실히 인기가 많구나. 저기 출판사분도 하는 말이 확실히 프리저 편이 인기가 좋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드래곤볼에 나오는 악인 중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프리저가. 그 줬던 공포감이 물론 셀이나 마인부도 셌지만 그 세기로 따지면 마인부나 이쪽 훨씬 세인데 근데 그 위압감이라던가 공포심 저 사람 무서워라고 서늘한 했을 느낌이 때는 있어요. 프리저한테. 진짜. 그 이름이 뜻이 차갑다라는 뜻은 냉장고에서 나온 거니까 꼭 그것처럼 되게 친절한 사람인데 굉장히 공포를 주는 그게 있어요. 존댓말 하잖아요. 존대어가 원래 일본어도 맞죠. 존대어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좀 우스개로 이제 프리더를 이제 우수한 상사에 비교하는 그런 얘기 많이 있죠. 부하한테도 이제 경어를 사용한다. 뭐. 그리고 뭐 따봉이라고 해도 되나요? 해적판은 놀림과 왕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봉. 지금은 이제 자봉으로 바로 잡았죠. 번역본에서도. 자봉이 이제 실수를 하는데 그걸 또 이제 기회를 또 주고 기회를 주죠. 우수한 인물한테는 이제 만의 찬스를 주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리고 뭐 라데츠 같은 말단의 얼굴과 이제 이름을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손오공을 보고 이제 라데츠를 떠올리잖아요. 뭐 이런 면면이 심지어 버독을 떠올리기도 하고 기억력도 좋고. 부상당한 부하들은 이제 치료하는 이제 복리후생, 의료 이런 것도 다 갖추고 있고. 근데 프리저와 또 사실 설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프리저는 아빠가 있어서도 어리게 느꼈나? 네네. 프리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으로 보면 지금 극장판까지 나오면서는 나이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단이랑 다른 개념의 나이인 것으로 좀 돼요. 왜냐면 마인부전에서도 뭐 프리저가 언급이 되고 그러니까 그 옛날의 개왕신들은 프리저 정도는 뭐 한 방에 죽일 수 있었다. 그런 어떤 비교 나오죠. 대상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아버지가 마인부랑 비루스는 건드리지 말라 그랬다. 어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뭐 연령 미상이지만 얘네들도 이제 수명이 굉장히 거의 반영구적인 인생을 하는 그런 이제 존재들이 아닌가. 그리고 나메크성 편이 이제 인기가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는 작화가 여기가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을 최고였죠. 해요. 뒤에 셀이나 이제 마인부 편에는 오히려 하락세 약간은 좀 대충 그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힘드셨겠지. 네, 근데 나메크성 같은 경우는 이 배경만 봐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이제 절로 나온 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두뇌전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떤 힘의 우위는 굉장히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이걸 깨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드래곤볼이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을까 하면서 서로 이제 공방을 펼치고 연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섞여 있죠. 그 손오공이 없다는 부재하는 사이에 왜 손오공보다 훨씬 더 힘이 약한 사람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긴장감이 높았어요. 그렇죠. 손오공이 없는데 재밌다는 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손오공의 부재도 사실은 그 없다는 뜻의 이제 부재도 이게 여러 소년 만화에 많이 계승이 됐죠. 루피 같은 경우도 맨날 이제 항상 보스랑 싸우는데 맞아. 마지막에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있잖아 항상. 그때까지 이제 막아줘야지 보스랑 싸울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해주고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러티브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그 없는 사이에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과 맞서고 있는 게 기껏해야 꼬마 손오반 맞아요. 그리고 크리링? 과학자 부르마. 사실 부르마는 도시락을 까먹은 게 전부. 전투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크리링. 그 부분도 저는 재밌었어요. 스카우터가 여기서도 물론 나오는데 왜 저쪽 일당들은 다 스카우터를 끼고 사람을 찾고 전투력을 판단하는데 오반이랑 크리링은 기로 감지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재밌었어요. 과학기술을 또 농락하고 있죠. 이제 기를 숨김으로써. 근데 걔네들이 기를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압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피해 다닐 수도 있었고. 양반과 한반과의 동서양의 대결 뭐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죠. 그러니까 베지터가 그 기술을 익혔다고 했을 때 뭔가 약간 조커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 얘기 들었어요. 저 아까 연출 얘기하셨는데 되게 액션씬이 화려하고 볼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프리저 편은 복붙한 게 한 개도 없다면서요. 없죠.
네. 정말 놀라운 것 같아. 우선은 그 액션 씬에 있어서는 뭐 대가 2명을 꼽자 그러면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하고 이제 쿵우보이 친미의 마에다 타케시 이제 2명을 둘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친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인간의 능력의 한계치 안에서 물론 뭐 그런 동작을 인간이 제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뭐 대림사라고 나오지만 소림무술 같은 이제 그런 무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항비용이나 이런 데서 봤던 인간이 볼 수 있는 최고의 동선이 그 영화에서 나오지만 뭐 날아다닌다든지 인간 이상의 동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주에서 싸우고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선을 만들기 더 힘든 부분도 있어요. 사실 실제 인간이라면 보지를 못하는 걸 그려내야 되니까 절대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동작 사실은 역동작이라든지 근데 지상전만 하다가 공중에 뜨는 것만 해도 맞아요. 굉장히 많아지니까요. 근데 토리야마 아키라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말이 되게 그 동선이 만화책 내에서 다 느껴질 수 있게 그려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굉장한 속도감과 몰입감을 얻을 수가 있고 굉장히 좀 창의적인 느낌도 들죠. 맞아요. 네,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그렇게 진지한 가운데 사실 또 재밌는 게 하나 나오잖아요. 기뉴? 그렇죠. 아, 기뉴. 기뉴 특전대. 이게 확실히 토리야마 아키라가 좀 전대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녹이려고 해서 나온 건데 얘네들 이름도 너무 웃기고 이 균유잖아요. 우유에서 나오는 유제품들. 이 친구들은 유제품인가요? 네, 유제품이죠. 뭐였지? 이름 딴 가령 것도 이제 리쿤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무죠. 그리고 바타, 크림. 버터. 또 뭐가 있죠? 굴도. 지스, 뭐 치즈, 뭐 이런 거고. 다 유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름에서 상하 관계를 만들어요. 토리야마 아키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프리저가 냉장 제품이기 때문에 그 부하들은 다 들어가니까 냉장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들. 그러니까 재밌다. 사이어인들은 그러니까 야채죠. 그다음에 유제품 그리고 뭐 자봉은 자몽, 도도리아도 열대. 그러니까 그 부하들은 열대 과일 종류 이런 식으로 해서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으로 상하를 좀 구분할 수 있게. 부르마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부르마는 저거잖아요. 옷이 그 체육복 속옷. 그러니까 왜 그 짧은 이름 자체가 바지. 부르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육복 반바지. 체육복 반바지. 예전에 이제 배구, 여자 배구복이었던.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이 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브리프고, 이제 아들은 트렁크스. 맞네. 그다음에 트렁크스의 동생은 브라. 맞아. 굉장하죠 이름이. 그 은하페트롤 자코에도 이제 나오잖아요. 네, 언니가 타이즈. 타이즈. 전부 속옷이라든가 그렇네. 안에 입는 몸 안에 입는 옷들로 그런 걸로. 그 사이아인도 사실은 야채 이름을 한 게 야사이가 이제 야채죠. 그래서 사이아. 사이아 야사이를 거꾸로. 아무튼 뭐 그 기뉴 특전대 얘기를 했는데 이 파이팅 포즈를 항상 취하고 근데 이게 웃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근으로 이렇게 잡는 장면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리고 뭐 몇 명 죽었는데 자기네들끼리 하니까 어색하다라든가 그리고 프리저 앞에서 하면 프리저가 이렇게 점점점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것들 개그를 이렇게 의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강력한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매력이 있겠죠. 저는 심지어는 이제 한참 대결을 할 때 리쿰이랑 그 지스랑 걔네가 이제 대결을 양보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서 대신에 뭐 초코 파르페랑 그거 싸야 돼 뭐 이런 대사가 나와서 처음 볼 때는 맞아. 뭐야 뭐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초코 파르페야 누가 번역한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원문을 봤더니 정말 초코 파르페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초코 파르페 울트라 캡슐 디저트 90년대 소개팅 필살 아이템 우산은 빼고 먹는 거 아시죠? 이제 이 기뉴 특전대라는 캐릭터들은 굉장히 좀 유아틱하고 그러니까 싸움은 잘하지만 이제 어떤 그런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던 기억도 있어요. 우주에도 초코 파르페가 있는 거군요. 그거는 뭐 그건 뭐 알 수 없고요. 근데 말씀하세요.
아니 그렇게 얘네들이 싸움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그렇죠. 나중에 이놈의 사이엔들이 이제 적을 앞에 두고 꼭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똑같은 놈들이라니까. 근데 이 에피소드에서 그 한편으로 다시 또 부각되는 게 파워 인플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스카우터가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지난 편에 얘기했던 프리저의 그 명대사 제 전투력은 53만입니다. 이게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전에는 이제 수치화되지 않았을 때는 누구보다 셀 것이다 그러니까.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수치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숫자로 비교 우위를 점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되면서 너무 압도적인 수치가 프리저에서 53만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된 게 거기서 변신을 3번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리저의 전투력이 1억 2천만이 되고요. 몇 배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기 어려워. 그리고 나중에 손오공은 초사이언이 되면서 1억 5천만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미스는 있었어요.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뭐 다른 부분은 다 넘어가고 이제 손오공이 이제 나메크 성에 막 도착했을 무렵 이제서 이제 많이 강해져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오공이 맥시멈으로 낼 수 있는 전투력이 300만이었어요. 이제 설정상 생각보다 높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왕권을 다 10배까지 쓰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한번 그 기뉴랑 몸이 바뀌면서 많이 다쳐갖고 한번 다시 부활하면서 전투력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때가 이제 300만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초사요인이 된 거죠. 됐을 그쵸.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는 뭐 한 10배 정도 강해 3천만. 이제 그 정도를 이제 느낌적으로는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작품을 그렸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드래곤볼 초기 설정에서 이제 거대 원숭이로 변하잖아요. 그때가 전투력이 10배가 올라간다. 파워가 10배가 올라간다라는 게 사이어인 편에서 베지타가 원숭이로 변하면서 거대 원숭이가 되면 파워가 10배가 올라간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강해져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편집팀에서 설정집을 만들 때 원숭이가 10배였는데 그리고 이제 502 같은 경우는 그 원숭이의 힘을 피콜로 편에서 끌어내요. 초신수를 마시면서 원숭이 힘을 끌어내서 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0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300만에 곱하기 50을 하니까 1억 5천만이 되면서 사실은 극중 전개로 보면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프리저가 1억 2천만이라 그러면 숨만 쉬어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그때 전투력이 뭐 한 100만 수준밖에 안 되는 많이 강해졌어도 그런 피콜로나 이런 애들이 기를 모아서 프리저를 공격하면 일단은 먹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연출상으로 보면 그 정도 차이가 나면 개미가 와서 부딪힌 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설정집이 나왔고 거기서 그런 수치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그것도 지금은 이제 딱 거기까지는 이제 첫 번째 초사이어인이 1억 5천만이다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전투력 수치를 만들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이후로는 수치 자체를 없애버렸죠. 드래곤볼에서 다시. 그런데 이제 드래곤볼 좋아하는 이제 지금도 이제 여러 팬들은 거기에 다른 이제 공식을 넣어서 뭐 전투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몇 조 막 이렇게까지 계산이 가는데 사실은 계산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계산하면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파워 인플레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격투물들은 어쩔 수 없이 연재가 지속되면서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인 것 같긴 해요. 뭐 나루토도 엄청 심했고. 뭐 그 루피도 무슨 기어 몇을 몇 가지 넣는 건지 모르겠고. 저는 그래도 그거는 드래곤볼 차라리 좀 깔끔한 게 드래곤볼은 어쨌든 강하면 이기잖아요. 전투력이 높으면 무조건 이기는데 요즘 작품들은 거기서 한 번 더 꼬니까 서로의 상성이 있고 물론 맞아. 그게 사실은 더 현실적이긴 한데 만화 속에서 그러니까 좀 불편해요. 그걸 이해하기가 분명히 얘는 얘를 이겼는데 얘는 얘한테 또 지고 이게 막 꼬이면서 꼬이니까. 누가 강한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작품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조조가 모든 원흉이었죠 그거는. 조조. 조조의 기묘한 조조. 예. 대단한 작품이죠. 예. 그렇죠. 그것도 언제 한번 다뤄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방대해서 다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초사여인이 되는 설정도
어떤 그거는 이제 토리야마가 의도해서 나온 건가요? 우선은 일단은 뭐 이런 머리색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이제 뭐 변신이라는 요소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거라 네. 파업을 위한 후일인데 이제 재밌는 뒷얘기로는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이제 그 돌아다니는 루머로는 이제 머리색을 칠하는 게 귀찮아서 이제 초사연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우선 첫 번째로는 요즘 소년 만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흑발인 주인공이 별로 없어요. 나루토도 맞아요. 색을 안 칠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처음 연재를 할 때부터 주인공 머리를 검은색으로 하는 작가들은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릴 때 너무 얼마나 손이 많이 귀찮아요. 가기 때문에 보통 반대편이 그쵸. 흑발이 많잖아요. 네, 근데 토리야마 아키라는 아예 애초부터 흑발을 했고 그리고 토리야마 아키라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의 어시스트가 없이 이제 대부분 혼자 작업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그게 뭐 장인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이라기보다는 워낙 시골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가나? 어시가 이렇게 구하기도 힘들어. 네, 이거를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거의 혼자 작업을 하고 이제 근처에 있는 이제 다른 이제 프로 일러스트 작가가 일주일에 하루 와서 이제 색칠하는 걸 도와줬다 정도로 이제 그렇게 어시스트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색칠 담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토리야마 아키라는 원래 본인이 색칠을 안 해요. 흑칠을.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리기 싫어서 뭐 금발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어떤 이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런 요소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편한 게 이제 좀 머리에 헤어스타일에 좀 변화를 주고 이것도 나중에 굉장히 여러 작품에 영향을 주게 되죠. 변신을 할 때. 임팩트가 커요. 이게. 나중에 개그 요소로도 나오잖아요. 불량아 같으니까 그 변신하는 맞아. 네. 머리 노랗게 된다고.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실제 만화책에서는 그런 변신 장면에 큰 임팩트를 주지 않아요. 토리야마 아키라가. 초짜여인 되는 그냥 보통 만화 일반적인 만화 연출이면 그 장면 하나로 한 페이지를 쓰거나 두 페이지를 쓰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보통인데 굉장히 가볍게 돼요. 하긴 한 만화책 한 페이지에 한 기퉁이로 힘주고 올라오고 그냥 기가 올라오고 끝이죠.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하도 기를 오래 모으다 보니까 굉장히 긴 줄 아는데 만화책에서 보면 어이없을 정도로 굉장히 금방 변해버리죠. 하긴 그게 더 현실적이죠. 안 그러면 그 변신하는 과정에서 때려버리면 끝인데. 세일러문 변신할 때 왜 안 때리냐고 벽들이.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초사의 여인, 전설의 초사의 여인, 프리저가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그래서 혹성 베지터를 날려버렸던 그런 인물이 프리저인데, 초사의 여인에 의해서 결국엔 프리저 이 땅이 망하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셀편, 인조인간 편 시작이 되는데, 프리더가 이제 근데 살아 있었어요. 그 프리더가 손오공한테 잔뜩 얻어 터진 다음에 아빠를 부르죠. 혼자서 안 되니까 아빠 데리고 복수를 하려고 이제 지구를 찾아오는데 뭐 어이없게 그냥 한 칼에 베어버리죠. 바로 미래에서 온 미소년 트랭크스. 사각 팬티한테 사각 팬티라고 하니까 캔다. 당해버리는데 이 트랭크스가 놀라운 스포일러를 퍼뜨리죠. 진짜. 자기가 베지터랑 부르마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손오공은 죽는다. 미래에서 인조인간이 판치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트랭크스랑 뭐 이제 손오공이랑 뭐 여러 일당들이 인조인간을 막으려고 이제 막 백방으로 뛰어다니는데 트랭크스가 겪었던 미래하고는 또 다른 미래가 전개가 되죠. 그러면서 셀이 나타나고 원래는 그냥 메카닉한 인조인간이었는데 바이오닉한 그런 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웅 드디어 등장하죠. 미스터 사탄이 나타나서 세계를 구한다는 그런 훈훈한 결말. 그게 아마 뭐 인조인간 편의 줄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트랭크스가 얼마나 당시 여자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는지 뭐 다 저는 당연히 좋아했고요. 드래곤볼을 저는 정말 열심히 봤는데 제 주변 여자애들은 그래도 순정 만화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순정 만화 보던 여자애들도 트랭크스는 다 알았어요. 그렇죠.
정말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일단 캐릭터 모델이 당시에 이제 디카프리오나 그 네. 터미네이터에서 에드워드 폴롱. 딱 에드워드 폴롱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일단 그쪽에 영향을 받았고, 근데 그때 이제 하는 이 5대5의 가르마라고 되나 이제 그 가르마가 너무 잘 어울려. 디카프리오도 이제 타이타닉에서 맞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저기서도 로미오와 줄리엣 대세였죠. 이런 헤어스타일이 굉장했죠. 그리고 트랭크스가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가 기존 드래곤볼엔 없었잖아요. 되게 젠틀하면서도 냉정하면서도 좀 이렇게 뷰티한 예의도 바르고요. 예의도 바르고 그런 캐릭터 미형 캐릭터가 나오니까 여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시 사람이고. 도시 사람. 그 다른 드래곤볼 캐릭터는 다 촌놈 같은 느낌인데. 촌놈이죠. 부르마와 함께 굉장히 분해나고 도시 냄새 나는.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의 고독함까지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맞아. 시리어스한 느낌까지 있으면서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셀 또. 힘도 세고. 셀도 멋있어. 셀도 멋있었어. 그 16호, 17호, 18호 셀 나중에 최종 버전. 최종 버전만 멋있죠. 사실 셀은 중간 버전, 초반 버전은 메뚜기고 중간 버전은 수염난 아저씨고. 넙죽이죠. 미형 악당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도 기존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 시기로 보면 이제 드래곤볼을 처음 읽던 세대들이 어느 정도 다 나이가 이제 일본 기준으로 그렇죠. 초등학생에서 드래곤볼을 보던 친구들이 20대가 되고 이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하는 퀄리티가 좀 올라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하신 이제 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형인데 사실 이것도 토리야마 아키라의 최초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좀 크리처한 느낌이 훨씬 강했어요. 이제 최종 버전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일단은 그 디자인 단계에서 이제 편집자에서 이제 좀 커트가 됐고 그리고 토리야마 아키라는 사실 별로 이렇게 막 되게 미형이나 이런 걸 그리는 걸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어서 그 사실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셀은 그 2단계 가장 투박하게 생긴 아저씨. 그 형태를 가장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셀 2단계로 좀 더 많이 나오려고 했는데 담당 편집자가 빨리 잘라. 이 캐릭터는 좀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못생겨서?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좀 서둘러서 완전체로 만들었다는. 근데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가 또 그렇게 거물이 또 이때는 뭐 건드릴 수 없는 거물이 됐는데도 굉장히 편집자 말을 굉장히 잘 듣는 만화가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조언을 받았을 때 고집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군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프리하게 거의 그냥 편집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군말하지 않고 그냥 수련 분량을 짧게 줄인. 그 얘기 들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셀이 최종 악당 이렇게 갈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20호였나? 뭐. 처음에 그 닥터 게로를 토리야만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노인은 안 돼. 뭐 이러고 그럼 16호, 17호를 그리려니까 애들은 또 안 돼. 그래갖고 엄청 바뀐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 있었어요. 계속 적은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적인지도 잘 모르겠고. 적이 약간 적답지 않은 느낌? 딱히 하는 것도 없고 이상하게 기다려도 착하고 주고. 또. 그렇죠. 자연을 사랑하는 16호와 お前たちが騒いだから小鳥たちが逃げてしまった小鳥？ 17호, 18호는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따라가지 그냥. 나중에 16호가 이제 자기가 몸소 나서면서 너희들은 뭐 놀이로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뭐 착한 애들이란 말을 하면서 이제 나서기도 하고 그러죠. 차는 뺏었지만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생명을 뺏지 않았다는데 굉장히 가장 높은 착한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것만으로 전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근데 뭐 초반에는 그랬는데 저는 이게 약간 트라우마 같이 그 셀이 막 인조인간 흡수하고 그럴 때 좀 너무 징그러웠던 게 좀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그런 맞아요. 장면이 전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실제로도 이제 토리야마도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릴 때 굉장히 지쳤다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한 게 미스터 사탄. 자기가 즐겁게 그릴 수 있는 캐릭터.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저도 좋아해요. 사탄.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굉장히 애착이 강해요. 미스터 사탄이라는 캐릭터한테 굉장히 이제 애착이 강한 게 이제 본인도 이제 굉장히 지쳐하면서 그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윤활유가 자기가 연재하면서 자기한테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미스터 사탄이었던 것 사실 같아요. 저는 가장 재미없는 에피소드가 바로 셀 나오는 에피소드 제일 재미없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요?
아니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적이 누군지도 일단 처음에 굉장히 어지럽게 나왔었고 그냥 모르겠어요. 왜 싫은지 모르겠는데 징그러워. 그냥.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로스한 거 있잖아. 이때는 이제 손오공에서 오반으로 뭔가 약간 주인공이 이양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결국 셀을 물리치는 것도 오반이잖아요. 오반이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죠. 네. 갑자기 그런데 물론 셀을 완전히 파괴시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오반이 셀이 자폭하게끔 만드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 요거를 본 게 이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버지로서 손오공이 이제 오반을 데리고 낚시도 데리러 가고 뭐 드라이브도 하고 하면서 셀 게임을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마치 이제 자기가 숨겨둔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는 듯이. 근데 그 숨겨둔 수가 정말 의외였던 자기가 먼저 싸우는데 갑자기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내려오는 거. 맞아. 그때 그 충격이란 말할 수 없었죠. 맞아. 그것도 아마 제가 재미없게 느낀 것 중 하나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50이 뭘 해줄 것 같았는데. 편집부의 미스였죠. 결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드래곤볼이 좀 더 장편으로 가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오바네가 실제로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리즈 시절에. 리즈 시절. 인기가 굉장히 귀엽고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편집부가 간과했던 건 뭐냐면 이제 드래곤볼을 읽던 소년들이 손오공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흔치 않았던 손오공은 변하는 캐릭터잖아요. 아이 때부터 나이를 점점 먹기 때문에 그 요소가 생각 이상으로 읽었던 독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실제로 같이 성장, 같이 컸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오바니가 좋았던 건 손오공의 아들이기 때문이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도 손오공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손오공과 다른 좀 이렇게 귀엽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데서 굉장히 점수를 얻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인기 투표에서도 굉장히 비등비등했어요. 그러니까 손오반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편집부에서는 그럼 손오반은 마징가 Z에서 그레이트 마징가로 넘어가듯이 완전히 한번 해도 되겠다, 푸시를 줘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읽던 독자들은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은 이러지만 손오공이 내가 졌어 항복했지만 다시 손오공이 어떻게 와서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손오공은 죽어버리고 손오반이 갑자기 주인공입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상황에서는 배반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걸 읽어왔던 독자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손오반에 대한 그 갖고 있던 그 애정과 인기가 일순간에 훅 떨어지면서 마인부호전은 더 총체적인 난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게 된 게 그런 또 배경이 있었구나. 셀을 완전히 눌러버린 게 아니라 셀이 자폭하는 것도 저는 좀 지금까지의 어떤 전개와는 달랐던 것 같아요. 거기 약간 오류가 있지 않나요? 이게 뇌 부분에 뭔가 재생하는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머리가 날아가는 장면이 이미 이전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뭐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근데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뭐 상반체가 날아가긴 했지만 머리에 있는 핵이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야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 안 한 거야? 살아날 정도는 됐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제 분명히 머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날아갔네 이러면서 봤더니 맞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부분 찾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마인부 편 가서도 이제 사실 이게 미스였던 게 편집부 의도대로 정말 장편으로 가려고 했다면 주인공 교체가 불가피했을 수도 있는데 이 셀 편이 끝나고 마인부 편 들어갈 때 토리야마 아키라가 그때는 드디어 정말로 편집부랑 딜을 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드래곤볼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였으면 굳이 주인공을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게 정말 천년만년 더 길게 가려고 했던 거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되게 애매한 주인공 교체가 되어 버렸고 맞아요. 부후편에서 다시 원상 복귀가 되어버리는 나중에 손오공을 되살리는 과정도 좀 찝찝했어요. 뭐 그 얘기는 그 마인부편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셀 편하면은 지금까지도 저한테 가장 큰 어떤 영향을 준 게 시간과 정신의 방. 정신과 시간의 방. 시간과 정신의 방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시간과 정신의 방인데. 어느 쪽도 상관은 없습니다. 국내 번역본에서는 정신과 시간의 방이에요. 그래요? 시간과 정신의 방으로 알고 있지 왜 나는? 저도 늘 헷갈려가지고 이번에 볼 때 뭐가 맞는지를 유심히 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래요? 대로 정신과 시간의 방. 정신과 시간의 방.
이제 제대로 아셨죠? 시간과 정신의 방 아니고요. 정신과 시간의 방 맞습니다. 고구마 호박고구마 번역은 아무튼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그것도 조금 사실은 이상한 게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의구심도 좀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시험 기간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이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단서를 나중에 2명씩만 들어갈 수 있고 뭐 이게 급조된 설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2명씩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4명 들어가고.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패러디 되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회자되고 드래곤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했잖아요. 왜? 시험 보기 전날. 그러니까 다 들어가고 싶다. 진짜. 들어가야 된다. 군대가 이런 곳이라면서요. 저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간 느낌이 나는 곳이라면서. 그런 설정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나온 뭐 단어, 작은 무슨 도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지금도 회자가 되고 어린 시절의 그 호이포이 캡슐이라든가 스카우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어처럼 쓰여도 사람들이 지금 다 이해를 할 정도로 그 마리테를 보는데도 이 스카우터가 CG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마이 리틀 텔레비전입니다. 아 네. 알죠, 당연히. 부루마가 천재예요, 진짜. 네. 거의 무슨 스티브 잡스, 테슬라, 뭐 에디슨을 뭐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그 이상이죠. 뭐 타임머신까지도 만드는데요. 뭐 엄청나요. 거의 뭐 도라에몽의 도구를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네. 진정한 우주 최강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그 셀편은 사실 또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정신과 시간의 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대적인 시간의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여행의 어떤 대명사 같은 영화 백투더퓨처를 보면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지 않으면 미래에 내가 없다라는 그런 일방향의 어떤 시간 여행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르죠. 평행우주 타임머신이 개발돼도 우리 흑수저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열나절망적인 이론. 프랭크스가 와서 이제 심장병을 낫게 하는 약을 주고 가지만 그래도 자기의 미래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걸 인식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왔다라고 하고 실제로 나중에 그 에피소드를 뭐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가서 강해져서 가서 뭐 다시 그리고 이제 다른 에피소드로 이제 얼마나 처참하게 깨졌는지 뭐 그런 것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저는 그 나중에 에필로그처럼 나온 그 장면 중에 맨 끝에 인상적이었던 게 트랭크스가 부루마한테 이런 얘기 듣잖아요. 손오공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뭐 물어보는 그런 장면에서 보면 그는 강한 것도 강한 거였지만 오공과 함께라면 뭐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어떻게든 해줄 것 같은 그런 얘기가 굉장히 강했죠. 임팩트가. 손오공이란 캐릭터를 가장 잘 정의한 느낌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자님 말씀하셨던 손오공이 막 성장했을 때 부루마가 오공을 보면서 나보다 어린 꼬마였는데 지금은 산보다도 크게 보여. 그 대사와 그리고 이제 그 미래편에서 어떻게든 해줄 거야. 그리고 또 가끔씩 크리링이 정말 맹목적으로 오공 어서 빨리 와줘. 고쿠! 하야쿠 기테 그래! 이것들이 이 드래곤볼의 손오공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마왕을 뛰어넘는 용사. 용사는 사실은 마왕보다 약한 게 지금까지 어떤 패턴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전제로 우리도 봤는데 어느샌가 읽는 우리들도 실제로 손오공은 셀한테도 졌고 더 약했던 적도 있지만 기분상으로는 손오공이 오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리고 손오공은 항상 마지막에 해결해 주는 거. 이게 윤영기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오공 1인 시점에서 갔지만 사이어인 편 때부터는 손오공의 부재가 생기고 손오공이 전면에 나서서 막 다 활약하기보다는 주인공이지만 안 나오는 건도 있고 하지만 항상 마지막에 나와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셀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었던 마무리 투수가 마무리를 못 해주고 중간 개투였던 투수가 나가고 활약을 해버리는 꼴이 됐기 때문에 이제 팬 마음에서는 물론 이제 당연히 뭐 손오반을 더 좋아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국 시리즈나 야구 경기를 봐도 그 중에서도 내가 정말 응원하는 선수가 홈런 치고 삼진 잡아서 이기면 더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선수는
활약 하나도 못하고 의외의 선에서 하면은 뭔가 좀 덜 깊은 네. 이제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셀편이 아니었나. 전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 공방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았었어요. 재밌게 읽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스릴러 같은 요소도 좀 있고 이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무시무시한 느낌도 들잖아요. 터미네이터에서 느낄 수 있는 맞아. 그런 것들 뭐지 그런 그리고 이제 시간 여행을 그 영향을 주죠. 백투더퓨처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설정한 것도 저는 평행 잘했다고 우주가 생각하는 게 등장했던 것도 이게 백투더퓨처 같은 식으로 갔으면 계속 무한루프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답 없어요. 답이 어떻게 해도 계속 모순만 생기고 이러는데 뭐 능력자들 나오는 것 중에서 시간 능력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답 없죠. 골치 아파져.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그냥 깔끔하게 한 번 써먹고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또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마지막에 지구를 구하는 건 역시 또 우리 50이었으니까 순간이동해서 그 부분도 되게 멋있었어요. 굿바이 이랬나? 母さんにすまねえって言っといてくれ。いつも勝手なことばかりしちまって。끝에 안녕 이랬던가? 그거밖에 작별인 그것도 마치 이렇게 터미네이터가 따본 날인 거랑 비슷한 느낌.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런 메카닉이나 그런 장르를 토리야마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를 패러디에서 사용하는 걸 전혀 뭐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않는 작가이기도 하고 그런 요소들을 이제 잘 생각해서 버무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셀까지 없애고 이제는 정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만화책에서는 마인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거는 다음 화에서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안내 말씀드릴게요. 해주시죠. 네,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덕업상공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와요. 이렇게 아직은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같이 덕질을 좋아하고 또 함께하고픈 분들이 이래저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 들러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팟빵이라든가 아이튠즈라든가 이런 데서 스트리밍 하는 것도 좋지만 다운로드를 받으면 저희의 등수가 올라가고 노출 빈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원기옥에서 힘 모으듯이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메일 계정도 있습니다. letsduck gmail.com인데 letsduckup 이쪽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고 반영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약간 궁금한 거 있어요. 저번 주에는 못 물어봤는데 테일러님 소감 궁금해.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다뤄봤는데. 일단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재밌고 이렇게 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방송 이렇게 녹음실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물론 다 이제 이런 뭐 장르를 이제 어느 정도 좋아하시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같은 장르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일반 뭐 저희 PD님이나 이제 기자님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이 자체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자체가 좀 어떤 이런 뭐 특정 장르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에는 좀 안 좋은 표현을 뭐 씹덕후라고 해야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좀 약간 안 좋은 뉘앙스로 근데 이게 키덜투로 바뀌고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그런 수집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고 심타쿠님 그렇죠. 저 심영탁 씨처럼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어떤 이런 서브컬처를 좋아하고 이제 이런 문화가 또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 분야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기 좋구나. 물론 그게 일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가 돼야겠지만, 물론 그 정도는 뭐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느 세계나 어느 집단이나 다 이상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뭐 이게 덕후가 이상하다는 기보다는 그게 막 싸잡아서 그렇게 되던 분위기가 이제는 좀 약간 건장하고 뭔가를 깊게 좋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돼가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쾌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팬들이 있어야 이게 문화 전반이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다음 편 한 편도 힘내서 대망의 마무리를 함께 하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인부 편이자 드래곤볼 마지막 편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질권장 프로젝트 덕업 3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